서울 도심을 지나는 왕복 8차선 도로가 일부 통제된 채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난 13일 이곳을 지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땅꺼짐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했습니다. 도로가 2cm가량 파였을 뿐 땅꺼짐은 아니라고 조사됐지만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땅꺼짐 요새 많이 발생하잖아요. 걷다가 그냥 쑥 꺼질 수도 있잖아요, 보면요. 불안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달까지 우선 점검 지역 45km 구간에 GPR 탐사 차량을 투입해 분석을 마치기로 하는 등 긴급 대책에 나섰습니다. GPR 탐사 차량은 노면 영상 카메라와 안테나를 부착하고 시속 30km 이하로 운행합니다. 전자파를 땅속에 보내서 반사되는 신호를 분석해 지표면에서 2m 지점까지 지하 공동 발생 같은 이상 징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 뒤편의 안테나에서 지하 2m 지점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는데요. 수집된 데이터는 이곳 모니터 화면에 시각 정보로 나타납니다. 지난달까지 발생한 땅꺼짐 사고 12건 가운데 5건이 서울에서 발생했습니다. 서울의 하수도관 길이는 1,866km나 되는데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6,028km가 매설한 지 30년 이상 지났고 50년이 넘은 것도 전체의 30.4%로 상태가 심각합니다. 노후도가 심할수록 주변 흙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주는 압력을 버틸 수가 없는 만큼 탐지도 중요하지만 교체가 더욱 시급한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 천호역 인근의 한 인도입니다. 연석의 왼쪽 면이 푹 꺼졌고 보도블록은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누수가 발생하면서 25평 규모의 집안 침하 현상이 생긴 겁니다. 불안했었지. 나도 다니면서 불안했었지. 한 10cm 정도 가라앉았었나? 이래가 울퉁불퉁하니까 사람들 많이 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신고를 엄청 할 거예요.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은 길 한복판에 땅꺼짐이 발생했는데요. 복구되기까지 무려 3개월 동안 정비공사 없이 그대로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리 책임이 있는 강동 수도사업소는 공사가 지연된 이유가 날씨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날이 추울 적에 공사를 하게 되면 하자 발생으로 나중에 또 추가 공사를 하거나 그런 상황이 있어서. 하지만 전문가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겨울철에도 따뜻한 날 있잖아요. 날 잡아 해프면 돼요. 한 달, 두 달 걸릴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뭐 동절기 공사 중지 얘기까지 하나? 강동 수도사업소는 집안 침하가 발생한 구역에 추가 침하 가능성이 없었다고 밝혔지만 MBN 취재 결과 집안 침하에 대한 별도의 원인 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육안으로만 확인했다는 겁니다. 원인 조사를 해야 예를 들어서 공사 구간은 여기인데 침하가 발생한 구간도 공사 구간 내에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최근 잇따르는 싱크홀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소극적인 행정이 더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8월 서울 연희동 도로를 달리던 SUV 차량이 갑자기 땅속으로 사라집니다. 70대 동승자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심폐소생술까지 받았고 정부는 2달 뒤 대책을 내놓습니다. 싱크홀 우려가 큰 곳을 고위험 구간으로 선정해 2달가량 특별 점검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흙이나 물을 제대로 막고 공사가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공사 중지를 포함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강남 영동대로 지하 공사장 등 모두 94곳이 선정됐는데 이번에 사고가 난 명일동 현장 역시 고위험 구간에 포함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고위험 구간으로 지정된 명일동 현장을 정밀 조사했지만 당시 아무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서울 지하철 9호선 연장을 위한 굴착 공사가 시작되기 한 달 전에 이뤄진 겁니다. 인근 주유소와 꽃집 등에서 도로 균열 등 전조 증상을 호소했지만 조치는 미흡했습니다. 토목공사 관리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관리 안 해놓고 지금 부시공사 해놓고 공무원이나 지금 업자가 다 살아남으려고 괜히 지금 엉뚱하게. 정부는 고위험 구간은 1년에 최소 2차례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고위험 구간으로 관리해놓고도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한 교차로입니다.
순식간에 도로가 무너져 내리면서 앞서 달리던 SUV 차량이 위로 튀어오르고 뒤따르던 오토바이는 추락합니다. 잠시 뒤 인근 도로와 인도가 또다시 무너지며 나무가 쓰러지고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놀라 대피합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지름 20m, 깊이 20m 크기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40대 차량 운전자 한 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우지직하면서 펑 소리가 나서 나는 아주 차가 으스러졌는 줄 알았어. 막 나가보니까는 그 싱크홀이 싱크홀에 추락한 30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소방당국의 17시간에 걸친 수색 끝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싱크홀이 발생하기 전 전조 현상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취재진과 만난 사고 현장 인근 주유소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바닥 균열 등이 발생했고 지하 탱크에도 영향이 미칠 것 같아 지난 6일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주유소 바닥이 갈라지고 주유소에 있는 그 기둥 구조물이 떨어지고 그랬으니까요. 2월 달에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해갖고 3월 달에 완전 확 벌어진 거죠. 서울시는 2차례 현장을 방문해 확인했지만 집안 치마는 발견되지 않았고 주유소 내에 계측기 2개소를 추가 설치해 주기적으로 검측했지만 이상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싱크홀이 또다시 발생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학교 4곳은 휴교를 결정했습니다. 다 선생님이 다 조심해 얘들아 이래가지고 만약에 제가 길 걷는데 싱크홀 하면 빠지면 못 나오는 거니까. 서울시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원인 파악을 위해 추가 조사를 벌이는 한편 경찰도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어제 서울 강동구에서 차들이 달리는 도로 한복판에 싱크홀이 굉장히 크게 생겼습니다. 네. 싱크홀이 생기던 그 순간을 담은 영상이 있습니다. 아하.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네. 네, 블랙박스 차량 앞에 보이는 흰색 차량과 오토바이 한 대가 교차로를 지나던 막 그때 갑자기 도로가 주저앉더니 달리던 차량이 덜컹대면서 저렇게 튕겨져 나오고요. 오토바이는 그대로 추락했습니다. 4차선 너비에 당시 깊이가 약 18m에 이르는 거대한 싱크홀이 생겼고 싱크홀 내부에선 상수도 배관 파열로 물이 거세게 흐르며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세상에 지금 보고도 믿기지가 않아요. 정말 순식간에 지금도 보세요. 이후에도 저렇게 더 땅 꺼짐이 주변에 반경이 넓혀가면서 계속되고 있었어요. 전현평은 저걸 누가 어느 운전자가 저걸 피할 수 있었겠습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너무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자동차 운전자 한 명은 함몰 직전에 저길 빠져나가긴 했는데 다쳤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그래도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고요.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인명피해, 즉 사망자가 이제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오토바이가 추락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싱크홀에 매몰됐습니다. 이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빨리 찾아야 될 텐데 좀 큰 피해가 없었을 텐데라고 빌었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사망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방 관계자들이 오늘 새벽 오토바이 운전자의 휴대전화와 오토바이를 일단 발견했고요. 네. 또 운전자를 구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였는데 11시 22분쯤 이 실종자가 발견은 되긴 했습니다만 헬멧을 쓴 채로 호흡과 의식이 없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지금 저 상황 아까 보셨죠? 미처 급제동을 했겠지만 그걸 그 땅꺼짐 사고를 땅꺼짐 그 밑을 피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결국은 추락했고 밤사이 구조 작업도 이 소용 효과가 없어서 결국 오늘 오전에 안타깝게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되는데 김민호 변호사님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세상에. 예, 이게 구조 현장 상황이 워낙 안 좋아서 그 구조에 좀 난항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그 소방 관계자에 따르면 이 구조를 시작할 당시 쌓여있던 토사량만 약 6,480톤에 이르렀고요. 그리고 게다가 이제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게 배수관이 터지면서 약 2,000톤의 물이 토사가 섞이면서 그야말로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이에 이제 구조대에서는 새벽 내내 물을 빼내는 배수 작업을 실시하고 그 잠수복을 입은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투입돼서 그 묻혀있는 토사량을 헤엄치듯이 뚫고 지나가서 손으로 일일이 토사를 하나하나 퍼내는 방식으로 구조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중장비까지 투입이 됐고 결국에 이제 구조에 성공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현장에서는 숨을 거둔 채 발견됐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세상에. 그런데
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 보통 그런 게 있잖아요. 전조 증상. 어떤 사고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뭔가 조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없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유소 바닥에 계속 크랙이 가고 치마가 발생해서 저희는 우연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탱크에 영향을 갈까 봐 서울시에 민원을 넣었던 거죠. 현장 관계팀이 와서 저하고 미팅을 하면서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했고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조사팀이 나와서 저희 건물을 다 조사를 해 갔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게 한 2주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땅꺼짐 사고인데 왜 주유소 사장님의 얘기가 나올까? 앞서 영상 보면요. 저 사고가, 즉 땅꺼짐 사고 난 곳 지척, 정말 코앞이에요. 거기에 주유소가 있는데 이번 땅꺼짐 사고의 그 반경이 그 크기가 얼마나 하냐면 주유소 크기만 해요. 주유소 부지 크기만 합니다. 그 정도 크기의 지금 땅꺼짐 사고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인근에 보세요. 주유소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주유소 지하에 휘발유, 즉 기름 저장 탱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장고가. 정말 그런데 그 주유소에 땅 균열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 박주희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사고 전에 사실 조짐이 있었습니다. 지금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 인근에서 주유소 사장이 3월 초에 주유소 바닥 갈라짐이 있어서 서울시에 신고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복구 작업이 있었지만 완전하게 해소가 되지 않았다라고 토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이 주유소 사장은요. 사고 당일인 24일 오전 11시쯤에도 이 주유소 앞 도로가 갈라졌고 또 이 무너짐 현상이 있어서 구청에 신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신고 당시 도로에는 이제 하수구 주변에 이런 빗물 바지에 작은 구멍도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갈라짐과 구멍을 포착해서 신고를 했던 거고요. 이 구청에서는 신고를 받고 이 복구 작업은 오후 4시 반에서 5시 반 사이,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완벽하게 복구가 되었던 게 아니었었는지 이 복구 작업하고 1시간 뒤인 이 하수구 바로 옆 도로에서 이 대형 싱크홀이 발생을 했던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중요한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전효연 평론가님, 이번 사고 물론 지금 안타깝게 인명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인명사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사전에 막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사고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 봐야겠지만 박주희 변호사님 얘기 들어보면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그 주변을 차단할 수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일단 서울시의 입장이 나오긴 했습니다. 다만 얼마나 철저하게 거기에 대응했는지는 추가적인 조사가 나와야겠는데요. 서울시 입장을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그럼 3월 초에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서울시는 어떻게 대응했는가? 서울시의 설명 자료를 보면은요. 인근 지하철 9호선 공사 감리단 시공사에서 2차례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을 해봤다라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주변 집안이 침하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지난 14일 민원인과 협의를 해서 이게 지금 주유소 내 문제를 지금 계속 제기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계측기 2개소를 추가로 설치했고 주기적으로 검측을 시행했지만 사고 당일까지 일단 계측 결과 이상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네. 또 그 이외의 조치를 했다는 점도 일단 서울시는 덧붙여 설명하고 있는데요. 네. 연도별 조사를 실시했고 네. 그 분석 결과에 따라서 추가 안전 조사도 시행할 예정이었다라고 하는데 네. 이 연도별 조사라는 건 우리가 이제 공사하다 보면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장 인근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네. 사전에 여러 가지 점검한다고 합니다. 뭐 균열, 누수 등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다만 이제 서울시의 입장이긴 하지만 워낙 큰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한 조사라던가 또 추가적인 민원이 다른 것은 없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요, 이 입장을 보면요, 김현주 평론가님이 해괴에 망측해요. 왠지 아세요? 분명히 땅꺼짐 사고 인근에 있는 주유소 사장님은 그 해당 주유소 바닥도 균열해 가고 있고 주변에 도로도 지금 치마가 있어서 신고를 했고 그랬는데 서울시는 그 전에 나와서 다 조사해봤더니 아무 이상 없었어요. 그런데 어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추후에 정밀한 조사를 통해서 그 원인이 어디 있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잘 밝혀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저렇게 보셨다시피 인근의 바닥 이렇게 갈라지는 현상, 균열 현상이 이미 있었고 또 특히 관심 가는 대목은 인근에서 그 서울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 있었다는 거. 여기 네. 상당히 조금 많이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긴 네. 하죠. 그렇지만 아직 그 소방 당국 입장을 들어보자면은 이 뭐 상수도 파열이라든가 네. 아니면 이 지하철 공사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이긴 합니다. 뭐 단언할 수는 없다고 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서울시 브리핑을 들어봐도 이 사고 원인과 지하철 공사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뭐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이긴 합니다만 추후에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좀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이 조사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미 그 내사에 착수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싱크홀이 생긴 원인 그리고 지하철 공사와의 연관 관계 거기에 있어서 그 건설사가 어떤 위법 사항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런 것도 상세히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보세요, 박주희 변호사님. 지금 서울시의 입장을 들어보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땅꺼짐은 우리 서울시는 다 그 밑에 조사해봤더니 이번 땅꺼짐 이번에 이 안전은 크게 무리는 없었어, 이상은 없었어.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네? 지금 이런 입장 같은데 보세요. 그러면 안타깝게 한 명이 사망했어요. 그리고 그 SUV 운전자 그분은 그 부상을 당했어요. 그리고 자동차는 심하게 망가졌어요. 그러면 이 두 분의 피해자는 어디서 보상을 받는 거죠? 아무도 그 보상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을 청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국가배상법 제5조에는요. 영조물 책임이라고 해서 도로나 교각처럼 공공에 활용되는 이런 유체물들 있잖아요. 이 유체물의 하자가 발생을 해서 뭔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이 배상을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이 배상 책임은 사실상 무과실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책임을 해줘야 되고요. 나중에 추후적인 조사를 통해서 이게 만약에 싱크홀 발생을 한 게 이 9호선 연장 공사와 뭔가 연관이 있고 거기에 과책이 있는 이런 공사 업체가 있다라고 하면 나라가 다시 그 업체한테 구상은 할 수가 있겠지만요. 이번에 이 사고로 인해서 손해를 입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국가를 상대로 이 배상 책임을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네, 사고가 일어난 건 오늘 저녁 6시 29분쯤입니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한 도로에서 대형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싱크홀은 4개 차선에 걸쳐 발생했고 직경 20m 수준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오토바이가 도로 위에 있다가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또한 당시 승용차 운전자 역시 도로 위에 있었는데 땅꺼짐이 발생한 도중 겨우 빠져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이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주변 주유소도 정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오후 6시 43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했는데요. 피해 상황에 따라 대응 단계를 높일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서울 강동구는 사고 구간 양방향을 전면 통제하고 있는데요. 퇴근길 교통에 적잖은 혼잡도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